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한간학회 총무이사 임영석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대한간학회에서 지난 8개월여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노력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회에서 질병 부담을 근거로 의료 보건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병 부담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유력한 저널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실렸던 그래프인데요. 남성, 여성 공이 주요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간암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뭐 거의 한 2배 이상, 3배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높은 사망률은 주로 중년층 남여성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생산 활동 연령대에 있는 국민들이 간암으로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 원인이 많은 것은 종양이죠. 악성 종양인데 연령 전체로 보면은 폐암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기는 하지만 생산 활동 연령기에 있는 40세부터 70세 사이만 끊어서 본다면 간암으로 인한 사망이 폐암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암은 주로 만성 간염에서 간 경화증을 거쳐서 진행하는 연속성상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간 경화증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로 인한 사망과 간암으로 인한 사망을 모두 합산을 한다면 70세까지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간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간학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지난 20여 년 동안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좋은 치료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간 경화증으로 인한 말기 가부전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는 1999년도에 연간 10,000명을 상회하다가 2013년 자료를 보면은 4,000명 미만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간 경화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인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약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간암으로 인한 사망은 많은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연령층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직접 비용만 따졌을 때도 간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또 경제적 부담은 다른 어떤 암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압도적으로 질병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이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은 더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한 다음에 잘 치료하려는 노력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위암이나 대장암 등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만 한다면 발생을 하더라도 완치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간암은 아무리 조기에 발견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완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35%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지만 10년 생존율을 본다면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한번 발생하면 10년, 20년 동안에도 계속 재발을 하면서 결국 많은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간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 등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개는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형 간염이 약 70%, C형 간염이 한 10 내지 15% 정도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B형 간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C형 간염이 덜 중요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C형 간염이 약 간암 원인의 65%를 차지하는데 C형 간염의 유병률을 보면은 1.5%입니다. 우리나라가 C형 간염 유병률이 약 1.2%로 추산되고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북미 여러 선진국에서도 C형 간염의 유병률은 1.5% 내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형 간염에 비해서 C형 간염의 유병률이 낮은 것이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더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는 여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12%만이라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많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는 두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1세에 저에게 처음으로 오셨었고 치료를 잘해서 인터페론 시대였지만 바이러스 완치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영원히 몸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 재발하지 않았지만 너무 늦게 C형 간염이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진단 시점에서 간 경화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 질환의 완치는 아니었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5년 후에 간암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간암 발생 4년 후에 이렇게 간 전체에 암이 퍼지면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즉 이렇게 늦게 치료를 한다면 치료 효과를 완벽하게 거두기가 어렵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46세 훨씬 젊은 연령에 저에게 오셨고 C형 간염이 진단이 된 직후였으며 간 경화증, 전혀 간 섬유화, 간에 흉터가 전혀 없는 상태로 C형 간염 치료를 최신 경구 항바이러스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12주 투약으로 완치가 되었고요. 바이러스 완치뿐만 아니라 질병 완치가 된 것이죠. 질병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 건강 상태로 사회에 복귀했으며 더 이상 병원을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C형 간염 치료 비용 이외에 추가 의료 비용은 전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간질환에 대해서는 앞선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C형 간염 치료비는 현재 표준 치료로 봤을 때 1회 치료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환자분 직접 부담은 약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평생입니다. 연간이라고 표현은 하였지만 1회 치료로 완치되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생 1회 치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랫부분은 전부 연간 비용인데 간 경화증이 아무리 좋은 상태여도 연간 약 400만 원 정도 치료 비용이 들고 비대상성, 즉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간암이 발생하면 연간 약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가 되고 간 이식을 해야 한다면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간 이식을 하더라도 매년 약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우리 사회에서 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C형 간염 치료비에 써서 이후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된 이후의 치료보다는 예방이겠죠.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다행히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백신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은 어렵고요. 일단 걸린 환자를 빨리 치료를 해서 2차 예방을 하는 목표로 주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암과 간 경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9월에 C형 간염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배경은 그 직전에 있었던 모 의원에서의 대량 집단 발병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내에 도입하는 데 대한 연구 용역 조사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국검에 C형 간염 검사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당장 필요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는 C형 간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계획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국검에서 C형 간염 검사를 포함하는 데 대해서 용역조사에서는 국검의 도입 요건인 5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다 충족을 하는데 먼저 중요한 건강 문제일 것이라는 1번 조항이 약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번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병률이, 즉 우리나라 전 인구에서 100명당 5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려 있어야 되고 목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만 명당 10명 이상이어야 될 것, 그다음에 질병 부담이 전체 질환 중에 35위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 부담을 질병관리본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용역 연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B형 및 C형 간염은 합산하여도 18위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상의 차관점은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들이 그 질환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간 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기 때문에 이 세 질환의 질병 부담은 반드시 합산을 하여야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즉, 간 경화증으로 인한 사망,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모두 합산을 해야만 되는데 사망으로 보면 단독으로도 간 경화증이 거의 2위이고 간암으로 인한 부담이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한다면 압도적인 1위가 되는데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C형 간염에 대한 치료제가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C형 간염의 치료제는 급속도로 변경되었고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거의 완결판의 최신 치료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 16년 당시에는 그런 최신 치료의 데이터를 용역 연구조사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유병률에 대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만약에 유병률이 0.07%, 0.7%가 아닙니다. 0.07% 이상이기만 하면 치료에 대한 비용, 모든 질병 부담에 대한 비용을 5만 불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었고, 만약에 유병률이 1% 이상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손해다라는, 즉 더 비용이 든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기반하여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작년에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이 평생 1회 C형 간염 검사를 전 국민 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 평가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전체 성인에서 평생 1회 C형 간염 검사를 해준다면 연간 평생 그 비용을 14,000불 정도로, 즉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역치가 2만 불입니다. 2만 불 이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의료비에 대한 직접 비용만 따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진행된 간 질환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간접 비용, 사회 경제적 손실을 모두 합산한다면 유병률로 검진을 따지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병률이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사회에서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WHO에서 C형 간염 검진에서는 유병률을 절대 고려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전 인구에 대한 검진 전략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이렇게 한 배경에는 C형 간염은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완치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를 통한 예방이라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아직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WHO는 주로 저개발국에서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이제 결핵이나 그다음에 에이즈, 그다음에 말라리아 이 세 가지 질환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기 전망을 보면 2040년까지 이 세 가지 질환은 감소 추세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반해서 B형 간염과 C형 간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위기스러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WHO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전략적 제안을 2016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목표를 2030년까지 2015년 수준보다 비해서 사망률 65% 감소를 최종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방인데 전 신생아 이 90% 이상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헌혈에 대해서 모든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를 하고 안전한 주사기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90% 이상 찾아내는 검진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찾아낸 환자들을 80% 이상 치료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즉 검진과 치료가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급진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였고 현재 전 세계 44개국이 정책 입안을 완료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WHO에 바이러스 감염 퇴치를 위한 한국의 전략을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정부에서는 시형 감염 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 강령을 발간을 하였고 저희 대한간학회에서 그 정책 강령을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입수하여서 한글로 모두 번역 완료하였습니다. 여러 기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요약본을 포함하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시형 감염을 국가적인 중요한 질병으로 정하고서 퇴치를 위한 국가 정책 강령을 발표를 하였는데 첫 번째 목표가 WHO보다도 5년을 앞당겨서 2025년까지 대만 전국에 있는 25만 명의 모든 시형 감염 환자를 모두 완치를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조속히 완치시켜야지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리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만 국가 시형 감염 주력 프로젝트 단일 목적 사무실을 신설하였고 대만 간학회를 위주로 하는 지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을 긴밀하게 받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예산 책정을 하였습니다. 8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2,6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시형 감염 검진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8억 원입니다. 2,600억 대 8억 상당히 큰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정한 이유는 정책 방향을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 검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치료하겠다. 그리고 예방을 통해서 확실한 사회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국가가 들임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추산을 해보면 그 비용 이상으로 절감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생산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 비용을 약 1,400억 원을 순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간접 비용, 즉 그 환자들이 시형 감염 환자들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 생존 기간 연장, 가정과 사회의 이 웰빙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으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수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간에 치료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급진적인 정책을 편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유병률은 시형 감염 유병률은 약 6%인데 2018년에 전격적 전략을 수립하여 7개월 동안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 7개월 동안에 총 5천만 명을 검사를 실제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220만 명을 발굴을 하였고 환자를 그 환자들 중에 98.8%를 완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진행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사례로 특별 보고로 실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를 단기간에 치료하게 되면 순비용이 단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만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회 치료 비용이 약 1,100만 원인데 대만에서도 500만 원 이하로 치료 비용을 낮췄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불과 43불로 한 명의 환자를 치료를 하였습니다. 대량의 환자를 단기간에 치료를 한다면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형 감염을 우리나라 국민 건강 검진에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병 부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안전한 경구약 치료로 약 8주가 현재의 표준요법입니다. 99%의 환자들에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집중 치료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간질환과 간암으로 진행했을 때 소요되는 개인적 사회적 의료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간학회에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4가지 정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추진력을 받으려면 바이러스 감염을 총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올해 질병관리청이 발족을 하면서 감염병 정책국 감염병 관리과에서 A형, B형 C형 감염을 총괄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 들었고, 이 자리에 이동환 과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은 현재 올해 배정된 8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수하나만 최소한 매년 35억 정도는 배정을 해야지 적어도 한 개년도 출생자 정도는 우리가 검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수준의 반이라도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역 조사가 아쉬움이 있는데, 질병관리청 발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수행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시험간염 검사를 포함하는 데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시급히 재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시험간염 치료 환경이 비약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현 시점에서 다시 수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국민건강검진 시험간염 검사가 조속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다른 검사와는 달리 이것은 일몰성으로 충분합니다. 전 인구에 대해서 몇 개 년도만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시험간염을 전 국민 성인에게 시행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를 발굴하고 치료함으로써 영원히 시험간염을 우리 사회에서 종식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홍보위원회 주축으로 2030 시험간염 퇴치를 위한 대한간학회 비전을 오늘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간염 인지율 조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해왔던 자료인데,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한 인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시형 간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35%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시형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를 수행해 본 적이 있다라는 분이 전 국민 중에 9% 정도에 불과하고, 그분들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장 등에서 한 건강검진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모르고 한 경우가 60%였습니다.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의료인 중에서도 시형 간염을 알고는 계시지만 시형 간염을 치료하면 완치가 99%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7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시형 간염의 치료법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지난 5년 이전의 시기에 약 60%의 완치율에서 5년 이후인 현재는 99%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형 간염 걸려 있는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불과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 100명 중에 15명만이 본인의 질병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진단이 되었음에도,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지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60%나 치료에 참여하는 분이 60%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40%는 시형간염 확진 이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2030년까지 진단율, 바이러스 감염 진단율을 90%로 올리고 치료 대상자의 80% 이상을 치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고, 그로 인해서 간염의 전염을 90% 이상 막고 간염으로 인한 사망을 65% 정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변경하여서 우리 대한간학회에서는 시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 인지율을 90% 이상, 그리고 의료인들이 시형 간염 치료가 거의 99% 성공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99%, 그다음에 시형 간염에 대한 검사율을 전체 환자의 90%, 그다음에 시형 간염 치료 참여율을 90%로 올리겠다는 아주 좀 큰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굿바이 시형 간염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형 간염 인지율을 99%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는데 여러 기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인들이 시형 간염은 진단된 직후 치료를 받으면 99%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학술, 연구기획, 교육, 보험, 홍보 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 대상자들이 진단이 된 직후에는 90% 이상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부담금을 경감하는 프로그램, 약제비를 학회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치료 홍보에 대한 프로그램, 여러 보건복지부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 협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르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야지만 치료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사율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국가검진의 시형 간염이 일몰성으로 도입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검사 주간을 정하여 집중 홍보도 하겠지만 질병관리청과 고유 목적 사업으로 연구 사업으로라도 당분간은 국검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은 연령층에서 시형 간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모범 사례로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검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최단 기간 내에 찾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기 전에 격리하고 치료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역국가 되었는데 시형 간염도 비슷한 전략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해야지 치료를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간염 없는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